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도 가까이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저마다의 사정으로 연락이 뜸해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지죠. 가끔 연락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편하게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바쁘다면 내 노년은 외롭기만 한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이야기도 나눌 사람이 많았지만 노년이 되면 조용한 하루가 반복되죠. 어떤 날은 온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외로움이 밀려오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노년을 외롭지 않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 친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행복은 결국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노년의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끽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결국 행복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친구가 없어도 가족과 자주 만나지 못해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닐까요? 누군가는 노년을 혼자서도 재미있게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외롭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죠. 그 차이는 작은 습관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롭거나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노년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죠. 그럴수록 혼자서도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다양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죠. 예전에는 책을 자주 읽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거나 에세이를 읽으며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외에도 글을 쓰는 것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일기를 쓰거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며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 쉽게 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뜨개질,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취미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즐거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취미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직장과 가정에 묶여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은퇴 후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게 되었고 하루하루 몰입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이 늘어갔고 지금은 자신의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많아도 무료했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 짧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혼자 있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일 때문에 바빠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즐거움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거창한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진짜 행복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큰 성취나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행복은 아주 작은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자연 속을 걷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일상을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은 하루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무심코 지나쳤던 길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걸어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른 잎이 우거지며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다가오죠.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자연의 변화를 천천히 즐겨보는 것도 노년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즐기는 작은 습관이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들은 특별한 취미나 대단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서로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인사하며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죠.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같지만 오늘 하루도 감사한 일이 있었고 소중한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우리도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매일 같은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진다면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걸으면 기분이 훨씬 상쾌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죠.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귀찮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만, 친구가 많아야만, 가족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상 속에서 감사한 순간이 있었나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노년을 더욱 아름답고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 등을 떠올리지만 사실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쉬면 금방 회복되던 몸도 노년이 되면 작은 병 하나에도 오랜 시간 고생하게 되죠. 몸이 아프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고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40대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해요. 근력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낙상사고의 위험이 커지며 심지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고 근육이 유지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걷기는 심장 건강을 지켜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리해서 헬스장에서 운동할 필요 없이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어들고 음식을 대충 때우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에 비해 지금의 나는 참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만큼
우리는 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며 자존감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죠. 노년이 되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가족을 부양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기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활용해 내가 잘하는 것, 나만의 강점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한다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작은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인생 조언을 해줄 수도 있죠. 실제로 한 70대 여성은 자신의 요리 솜씨를 살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그녀의 삶은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득 찼죠.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쁘고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 안에는 여전히 가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굳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 관계나 유지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관계가 나를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을 온전히 누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더불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대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인정하며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여겨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완성입니다. 행복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혹은 혼자 있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의무와 책임에 묶여 살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를 더 활기차게, 더 여유롭게, 더 나답게 만들어가는 순간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